네, 저금리를 이기는 ETF, 이베스트 투자증권 심정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첫 시간 뵙고 두 번째로 또 오늘 함께하십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좀 이 코너 기대 많이 할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투자 상품들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런 투자 상품들을 추천하시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의 변수들을 항상 많이 점검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예, 사실은 네. 저희가 변수들을 다 체크를 하고 네. 또 저희가 아무리 체크를 해도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 모든 변수를 다 많이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실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ETF 상품을 선정하시게 되는데요. 네, 네. 그러면 먼저 한 주 동안 글로벌 시장의 동향들 점검해 볼까요? 예, 맞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ETF가 플러스 0.08%로 강보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는 미국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주 초반에는 그 고용 발표를 앞두고 이제 투자자들이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에 나서지 않고 관망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에 실제로 발표가 되자 낙폭을 만회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 성장세가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3월 신규 고용 건수가 잠정치에서 큰 폭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안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강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영국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사실 총선 결정되기 전까지는 박빙이 되게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보수당과 그 노동당 간에 박빙이 예상이 됐었는데 보수당이 예상 외로 압승을 거두면서 보수당은 그 전통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고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좀 순풍이 예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난 1기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으로 상당 중심의 그 정책을 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그 총선 결과는 포퓰리즘보다는 경제 성과의 승리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국의 경우에 작년에 그 GDP 성장률이 2.8%를 기록해서 다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0.9%였는데 그거 대비해서 상당히 경제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제 성과를 좀 중시하는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약 자체가 브렉시트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런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긴 했지만 네네. 초반에 그 EU 초반에 그 형성한 것 자체가 영국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브렉시트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렉시트라는 말이 지난주에 나왔었군요. 영국의 총선 예. 때문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 영국이 EU 그 예. 구성안에 주도했는데 왜 안 들어갔나요, 영국은? 영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다고요? 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왜, 예. 왜 유로를 안 쓰죠? 유로는 지금 쓰지 않고. 네. 그 영국은 지금 파운드를. 네네네. 예. 파운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유로존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제가 파운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1달러 예. 이슈고요. 네. 예. 중국으로 넘어갈게요. 중국 이슈 또 중요했다고요? 예. 네. 중국에서는 이제 하락이 이번 시장에 좀 관측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증시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5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증시에서 대규모 IP가 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IPO에 참가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 주식을 좀 내다 팔고 있었거든요.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상승 랠리에 좀 피로감도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증권감독원에서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에 대해서 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그 증감위와 증권금융이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중국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글로벌 상품과 통화 시장의 동향도 점검해 볼게요.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켈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루미늄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두 개는 이제 비철금속으로 거의 방향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제 유로 약세 때문에 유럽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중국은 제조 지표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철금속들이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니켈과 알루미늄이 다른 방향으로 네. 방향을 틀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는 코메르츠방크에서 니켈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레벨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하버 알루미늄 인텔리전트사라는 곳에서 유럽 지역 프리미엄이 5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앉았으며 향후 유럽 지역 LME 창고에 수십만 톤의 재고가 유입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가격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뭐 평소에는 동조화됐던 두 상품인데 니켈, 알루미늄 각각의 시장의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따로 또 방향성을 움직였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되는 모습이 관측이 됐다는 게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의미 있었던 예. 대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일시적으로. 크게 네. 일시적이었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이런 게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상품 가격을 볼까요? 예,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소맥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소맥은 저희가 이제 빵을 만들거나 이제 피자 같은 거에 들어가는 이제 밀가루를 만들 때 쓰는 그 곡물인데요. 그 농산물 가격이 소맥 주요 경작지대에 비가 내리면서 곡물 경작이 좀 유리해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소맥 수입국인 이집트가 러시아와 루마니아산을 구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산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미국산 밀이 너무 가격이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면서 미국 밀이 좀 안 좋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 소맥 품질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캔자스 곡물 투어라는 것을 하는데 거기서 초기 수확률이 예년 평균을 좀 하회할 거다. 그래서 미리 좀 수확률이 좀 저조할 거라는 예상이 제기가 되면서 소맥이 좀 상승을 하였고 그 소맥의 상승을 본 투자자들이 옥수수와 대두 역시 매수를 하면서 소맥과 옥수수, 대두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화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화와 자원국가 통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예, 파운드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 이전에는 이제 투자를 실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총선이 이제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군요.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 해소가 됐고 또 친기업적인 성향이 잡으면서 그 외국인들도 그 투자 자금을 영국으로 이제 몰려들면서 파운드화가 좀 더 매력적인 통화 상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원유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를 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호주나 브라질, 네. 뭐 캐나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랑 브라질의 통화 가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주에 좀 특이했던 점은 유가가 지금 많이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부 연안 지역에 허리케인이 1개월 정도 빠르게 지금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면서 유가의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유가는 좀 당분간은 더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의 힘을 또 실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지난주에는 상당히 주목했었어요. 채권 시장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증권 시장에도 계속 영향을 줬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 독일의 국채 가격이 굉장히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독일 국채가 너무 비싸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네. 투자자들이 거기에 공감을 시작하면서 모든 이제 유럽에 있는 채권들을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매도세가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이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더군다나 저번 주에는 애플과 셀이라는 회사에서 회사채를 또 발행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투자자들이 그 회사채의 매력을 느끼고 국채를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 하락이 더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용 지표가 다행히 금요일 날 발표가 되면서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할 만한 유망한 ETF들 예. 얘기를 좀 간단히 하면서 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네, 유망한 ETF 예. 어떤 것부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선진국 주식시장에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ETF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본과 독일과 영국 이런 선진국들의 주식을 다 모아서 네.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네네네. 그거를 이제 뭐 쇼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 포지션을 잡는 EFG라는 ETF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매수하고 장기는 아니고요. 한 1, 2주 안에 한 2% 정도 수익이 났을 경우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금리를 이기는 ETF였습니다.